미국 금리가 하락하면서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른 두 지수도 오르긴 했지만 현재 시장의 핵심은 단연 나스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가 안정을 찾으면서 성장주가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다. 왜냐하면 걸림돌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시각도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주가가 크게 오른 다음에 성장주 쪽에 과다하게 성장을 반영하는 형태는 늘상 있었던 매매 패턴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둘의 시각이 상당히 갈리고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 시장과 그리고 또 76달러를 넘은 유가의 향방에 따라서 인플레가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시장서부터 한번 좀 볼까요? 네. 3대 지수 모두 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어제는 물론 7월 4일 독립기념일이라서 쉬기는 했지만 네. 그 전에 상당히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해서 상승하고 가능할 거로 보십니까? 예, 뭐 지금 어쨌거나 지난 6월 FOMC 그 충격을 갖다가 이렇게 해소하는 과정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게 아직까지 특별히 시장이 꺾일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가 보구나 하는 거하고 여전히 유동성은 많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과연 이제 내일 저녁에 발표되는 FOMC 의사록을 쳐다볼 정도로 예. 그 뭐 이미 다 나왔던 점도표에 예. 기자회견이고 뭐 다 나왔던 얘기인데 또 뭐 이렇게 의사록을 한번 들여다보겠다 할 정도라면은 지금 시장이 어지간히 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지고 볼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힘든 거는 거래하시는 분들이 뭐 꾸준히 올라가니까 그거한데 이 시황쟁이들이 제일 힘들어합니다. 쓸 거 없을 때. 네, 그렇죠.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으나 예. 소폭 갱신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할 얘기는 특별히 없는 할 것 얘기는 같고. 없고, 딱히 빠질 것도 없고 이런 와중에 무슨 뭐 은근히 빠질 수도 있어요. 이런 소리 해갖고는 뭐 CR도 안 맥히고 예. 공감도 못 얻고 지금 다우지수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우는 5월 중순 접어들면서 한번 이렇게 밀려가지고 어쨌거나 작년 10월 말 이후에 일단 한번 만들어졌던 추세선 깨고 내려왔으나 예. 지난번 이제 FOMC 충격을 갖다가 그냥 바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회복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인데다가 지금 이 계속 큰 이 이평선의 이격도가 계속 큰 가운데도 장이 잘 안 밀린단 말입니다. 예. 6월 달 월봉이 살짝 십자형 도지 형태가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힘은 살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하죠. 월가에서도 지금 소위 말하는 볼 레벨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볼 레벨이 뭐냐 했더니만 S&P 500 기준으로 4,400은 찍고 보자 이 얘기입니다. 예. 지금 이제 채 50포인트가 안 남았는데요. 한 47포인트 정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 4,400 찍고 나서 그 다음에 더 가도 될지 말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분위기는 여전한데 저는 은근히 시장에서 볼 레벨 봐야 된다는 이 말은 저는 공감하는 게 보더라고요. 예. 볼 레벨은 보고 나서 그 다음 그럼요. 생각 예. 그런 게 있고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나스닥에서 기어이 봐야 할 레벨은 얼마냐 기술적으로 한번 짚어봅니다. 기술적으로 짚어보니까 이 또한 이제 팬데믹 때의 낙폭에 대해서 피보나치 한번 꺼서 보니까 14,975 뭐 이렇게 찍히는데 지금 14,639 뭐 심플하게 아직 330포인트 나스닥 기준으로 예. 가보고 나서 생각하자 이런 그런 얘기죠. 지금 이 나스닥 주간이나 우리 코스피 주간이나 이 끝부분 보시면 굉장히 흡사합니다. 굉장히 흡사하고 이따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렇게 흡사했던 지금 이 모습과 비슷한 걸 또 딴 데서도 한번 본 적은 있는데 예.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일단 꺾이고 나면 문제가 되는데요. 꺾이고 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이런 종목들이죠. 예. 그 뭐 3,000불도 간다든 이것도 일단 한번 꺾이고 나면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한번 900불에서부터 이 700불까지의 여기에 쌓여 있는 매물대가 지금 이제 다들 걱정이 어쨌거나 본전 마음을 좀 털고 싶은 세력이 많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 지금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안 꺾였으니까 지금 계속 가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펀더멘털 측면에서나 실적 측면에서 좋은데 한번 꺾이고 나면 이제 그 종목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보이고 이 대목이 지금 뭐 한 820불 근처인데 이게 지난번 테슬라의 900불 비슷한 그런 위치가 되면은
이제 지수가 흔들리겠죠. 예. 뭐 그런 식인데 여기서는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한눈에도 보입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보였거든요. 예. 지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파동을 어떻게 세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그러나 이런 쪽에 보시면은 여기도 꺾일 때까지는 계속 가겠으나 꺾이고 나면은 문제는 될 수 있다. 근데 키 포인트는 역시 이겁니다. 지난번 FOMC 때 여기서 살짝 눌러줬던 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안 그래도 꺾이고 있었던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입니다만 그때 점도표를 갖다가 좀 이렇게 금리 인상 시점을 땡기면서 시장으로 하여금 연준이 저렇게까지 서두른다면은 인플레 잡힐 수도 있겠네 하는 차원에서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였는데 예. 그 이후가 팔로스루가 약하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지수에 뭐 자꾸 이제 금리가 낮으니까 국채 수익률 못 오르니까 성장주 기술주 오른다 이런 식의 시황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 이걸 계속 살필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주가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요. 네. 이런 상태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어떤 특별하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크게 꺾이거나 이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네. 자기 스스로 하다가 어느 순간에 돌아봤더니 주가가 왜 이렇게 높은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서부터 시장이 못 견뎌서 자기를 달달 볶아버리는 형태가 되지. 지금에서 외부에서 만약에 뭐 내일 FOMC 회의 의사로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 주가가 떨어진다 이런 거는 나오지 않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어제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지난주에 고용 통양 그 고용 지표 나오지 않았습니까? 4월 달, 5월 달에는 어떤 얘기했냐면 그게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해서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예. 지난주 금요일 날은 그게 좋기 나왔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나오든지 상관없다라고 하는 지금은 거예요. 앞만 보고 달리는 예,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마찬가지로 내일 뭐 FOMC 회의에서 회의 의사록 나왔더니 무슨 얘기가 나왔다.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 것 그냥 주가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게 너무 높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이게 과연 될까 안 될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아마 그 말씀 같아요. 열심히 앞만 보고 쫓아갔는데 앞사람 멍덩이 보고 쫓아갔는데 예. 어느 순간 뒤를 돌아봤는데 내 뒤에 뒤에가 없는 거예요. 예, 그때가 이제 싸한 거죠. 예, 그런데 그게 어느 때인지는 현재로서는 잘 알 수가 없죠. 예. 예. 인플레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가 WTI도 지금 76달러를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2006년도, 2007년도 이럴 때 WTI가 150달러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랬죠. 미국의 그 물가 상승률이 5% 이렇게 됐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별달리 뭐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꼭 그럴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가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유가를 포함해서 인플레 앞으로 어떻게 될 거로 보십니까? 네, 뭐 유가가 전반적인 인플레 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큰데다가 우리나라는 더 크죠. 그렇죠. 거기다가 뭐 유가 오르고 환율까지 이렇게 안 빠지고 올라 버리면은 그 아주 좀 치명적인데 지금 어쨌거나 이 부분을 한번 보시죠. 이미 살펴봤던 그래프이긴 합니다만 인플레이션의 어떤 정의가 지속적이고도 광범위한 물가 상승이면 예. 이 정도면 지속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재까지는 그렇다라고 봐야죠. 예. 지금 이게 작년 12월에 1.3, 뭐 그다음 1.5, 2월까지만 해도 1.6 하다가 3월부터는 2% 넘어섰던 게 이제 3%대입니다. 3%대인데 이것도 CPI도 아닌 연준이 중시한다는 PCE 물가지수란 말이죠.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식료품이나 에너지를 제외해도 이 정도 올라오는 3.4% 이런 식이라면은 연준의 목표치 2%는 이제 확실히 올라섰는데 뭐 CPI는 뭐 5%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일시적이다라는 연준의 저 말을 끝까지 믿어도 될까 하는 것은 있는데 지금 이제 WTI 보시면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탄탄하게 올라가죠. 탄탄하게 올라가는 데다가 큰 그림 한번 보시면은 WTI는 이 엄청난 선을 갖다가 이미 딛고 올라섰습니다. 딛고 올라섰는 데다가 지금 보시다시피 요 부분 한번 이렇게 크게 빠지기 전에 요 걸렸던 레벨이기 때문에 요 76불, 77불 여기가 고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거 열면은 진짜 100불 소리 나오는 거죠. 예. 100불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다가 WTI보다 요즘 더 벤치마크로 여겨지는 브렌트 유 같은 경우도 거의 이 엄청난 이 선을 갖다가
물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이거 유가가 여기서 당장 멈출 것 같지는 않은데다가 뉴스의 흐름도 지금 그렇단 말이죠. 이 사우디하고 UAE 중에 여기가 티격태격거리면서 핵심은 이 아랍에미레이트가 우리 좀 더 이렇게 뽑아서 좀 팔아 먹어야겠다. 예. 자꾸 사우디 너희가 간섭하지 마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양국이 벌써 또 이렇게 외교적으로 좀 서로 빈정상했던 게 이 예멘 반군 갖고 이렇게 서로 아랍 연합군 했다가 UAE가 그냥 먼저 빠져나오고 이러면서 그런 것도 있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어쨌거나 유가의 상승 요인이라고 이제 본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현실에 이미 인플레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예. 아 저거 얼마 갈까요? 벌써 1,600원 넘었는데 휘발유가 예. 평균 가격이. 그렇네요. 이런 상황에다가 지금 무슨 뭐 저도 가끔 아내 대신해서 장을 봅니다만 이 장바구니 물가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예. 네,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요 부분이 아마 이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만 아까 센터장님 비유하신 이게 진짜 깜짝 놀랄 수치가 한두 달 더 이어지면은 이제 뒤를 돌아볼 것 같아요. 예, 내 뒤에 쫓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아마 인플레는 좀 얘기가 계속 보다 더 상반기보다도 더 얘기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이건 뭐 들기는 합니다. 재난지원금 한 2, 30만 원 받아가지고는 해결 안 됩니다. 예. 예. 자, 그러면 국내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넘었고요. 코스닥이 최근에 굉장히 강세를 많이 지속을 네.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네, 뭐 어제부터 해서 이 그림을 갖다가 여기저기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작년에 모든 것이 멈춰섰던 그 2020년에 예. 그래도 연간 30%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3월 팬데믹 저점에서부터는 연말까지 더블 났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주식은 안 하시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장도 보고 뭐 식당 문 열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그렇게 하고 기가하고 주식 시세 들여다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사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탈한 그런 현상이죠. 예. 그렇죠. 그런 현상입니다. 예. 자, 그런 상황에서 모든 돈들이 결국 이런 식으로 자산 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이렇게 보내고 나서 이제는 골디락스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데 그 와중에 벌써 반년 동안에 14% 올랐습니다. 예. 은행에 1년 넣어봐야 1% 겨우 나올까 말까 한 와중에 지수 추종만 했더라면 14%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환율 감안하면은 달러 표시로는 뭐 9.3% 이 정도인데 코스닥도 한번 보시면은 이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나스닥 위클리나 우리 코스닥 위클리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예. 비슷한 데다가 여기서 거래량 뭐 그다음에 기술적 보조 지표들이었던 매도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는 가운데 저는 계속 가니까 여기서 딴소리는 못 하겠습니다만 이 차트를 자꾸 보고 있으면은 이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지난 4월 중순에 우리 비트코인이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갖고 예.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 뭐도 없이 뭐 논리도 배경도 근본도 없이 막 움직이는 장에서 그나마 차트 하면은 차트대로라면 이거는 빠져야 된다. 이거 깨지면 했는데 그 정도 방향성만 제시했던 게 사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여기는 또 눈으로 보셔도 짐작이 되겠지만 이 파동의 61.8%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A, B, C로 끝나고 나서 지금 이제 바닥 다지고 있는 중인지 예. 1, 2, 3 지금 4파가 옆으로 기는 지루한 아주 그런 조정 끝에 아직 5파가 남았는지도 이제 불분명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코스닥도 최근 들어서 코스피 비에 좀 늦었으니까 덜 갔으니까 한 절반 정도밖에 못 왔으니 더 가자고는 합니다만 지금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아까 나스닥 뭐 한 330포인트 남았는데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도 동의하는 것은 FMC 의사록에서 뭐 딱히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여기서 FMC 의사록 핑계로 볼 레벨 못 보고 꺾이면은 이미 많이 체력이 소진된 거고 의사록에 뭔 소리가 나왔든 간에 꾸역꾸역 이제 더 간다면 예. 더 갈 수는 있겠으나 나스닥을 보나 코스닥을 보나 뭐 이렇게 아까 뭐 수주 얘기도 나오고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긴 하고 2분기 실적 기대감도 있고는 합니다만 조금은 이제 나만 달리나 내 뒤에 지금 쫓아오고 있는 사람도 있나 계속 확인하면서 가야 되는 구간에는 접어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장은
역사적인 이 지점까지는 네. 무슨 일이 있어도 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 얘기로 많이 하던 것이 1989년도에 예. 왜 하필이면 종합주가 지수가 1000까지 올라갔냐? 천을 봐야 되니까. 그 이전에 1년 전에 이미 경기는 꺾였는데 왜 600대에서부터 1000까지 올라가서 그 다음에 그 고생을 하냐? 그 다음에 또 2000몇 년도에 2000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이전에 보면 이미 미국에서는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1600에서 그냥 꺾이지 않고 2000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그 고생을 또 오랜 시간 하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시장은 항상 보면 갈만한 수치까지는 꼭 간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그런 형태 아닌가? 그 말씀이 아까 제가 했던 말로는 볼 레벨은 봐야 된다. 예, 그 그렇죠. 예. 자, 통화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머징 마켓의 통화가 얼마 전까지 상당히 강세였는데 예. 헤아라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환율이 상당히 좀 변동이 많이 심한 상태인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머징 통화들에 있어서는 하나의 공통적인 현상이 있는데 이 슬라이드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빨간색이 브라질 헤알 환율입니다. 예. 이렇게 치솟는 거는 그거죠. 작년 팬데믹 때 그때는 다들 달러 없어서 달러 구한다고 환율이 이렇게 치솟는 거 브라질 헤알의 약세 달러 강세입니다. 예. 자, 이 흐름이고 이 파란색은 지금 브라질의 보베스파 지수인데요. 딱 보시면은 이거 제가 평소 자주 보여드렸던 우리 코스피하고 달러원 환율하고 겹쳐놓은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네요. 데칼코마니죠. 예. 그러니 이런 나라들에 있어서 무역 수지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만 그런 것 갖다가 거의 상수화한다고 본다면은 외국의 간접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오고가 환율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해 바뀌고 나서 이렇게 바뀌고 나서는 말이죠. 여기 보시다시피 올랐습니다. 지수 오르고 환율은 빠집니다. 근데 지금 여기 끝부분 보시면은 살짝 이제 도는 것이죠. 예, 그렇죠. 살짝 도는 거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하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코스닥도 지금까지는 좋은데 이 부분이 과연 얼마가 남았을까 하는 부분을 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브라질만 이럴 것인가? 다른 나라도 다른 그럴 것인가? 이머징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고 전반적으로 이머징뿐만이 아니라 달러 인덱스로 표시되는 선진국 통화 대비의 달러 강세 흐름도 사실은 많은 이 분석가들을 좀 당혹스럽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예. 이론적으로는 달러 약세가 맞는데, 예, 그렇죠. 예. 이론적으로는 달러 약세가 맞는데, 그런데 역시 결국은 이제 이 분석가들이 내놓는 하나의 그 컨센서스는 2014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2014년 그 7월에 드라기가 했던 말이 미국은 이제 2013년 그 테이프 텐트럼 이후 아닙니까? 예, 그렇죠. 연준은 벌써 이제 테이퍼링도 시작했고 금리도 슬슬 올리기 시작하니까 그때 드라기 입에서 나왔던 얘기가 미국은 보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그렇게 돈 풀고 금리 낮추고 했던 거 이제 돌려 세우네. 예. 그러나 우리는 ECB 입장에서는 아직도 양적 완화 계속해야 되고 제로금리 계속해야 돼. 즉 이 통화정책의 괴리 미국은 쪼고 유럽은 풀어야 돼. 이 통화정책 괴리는 앞으로도 이어질 거야 하는 통화정책 다이버전스를 얘기하고 나서부터 시장에 모든 딜러들이 유로 팔고 달러 사고 예. 그때 유가 확 꺾이고 했던 모멘텀이 됐던 것처럼 지금도 은근히 증시는 별로 신경 안 써 하지만도 외환시장 같은 데서는 보니까 이 미국의 어쨌거나 결국은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2008년 이후에 한 10년 가까이 하다가 이제 좀 그만할까 했던 것이 팬데믹 때문에 좌절되었던 것을 이제는 돌릴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것을 외환시장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